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김성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먼저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민간 데이터 센터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 발표의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결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입니다. 기사가 워낙 크게 났고 정부뿐만 아니라 그 대국민 서비스들의 문제가 생긴 아주 큰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기원은 9월 26일이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해 화재가 발생이 됐고 원인으로는 5층에 있는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당초 600여 개라고 1차 발표가 되었다가 최근에 709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가동이 중단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게도 인명 피해는 그나마 없었는데요. 40대 근로자 한 명이 약 1도의 화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정도. 그래서 소중한 인명에 대한 피해는 그나마 없었다. 이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 및 기관의 대응으로는 일단 정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현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9개 이제 그 장애 시스템을 파악을 했고, 복구율 등은 10월 10일 기준 약 27.8%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 방안과 관련해서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대체 서비스 목록을 빠르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복구와 관련해서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복구와 복구율 그리고 전소 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역량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4개로 시스템의 과도한 집중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흡한 이중화 및 백업 시스템, 세 번째로는 설비 노후화 및 부실 관리, 네 번째로는 구조적 관리 미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과도한 집중은 앞서 이지훈 수석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시스템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또 병행해서 미흡한 이중화 및 백업 시스템에서는 한 곳에 집중이 되면서 이중화와 백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스템 복구에도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설비 노후화 및 부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교체 주기가 이제 10년이었는데 10년이 좀 넘어서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기 점검에서 교체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으로 구조적 관리 미흡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에 따라서 화재 진압이 되질 않습니다. 다양한 기사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이제 화재가 난 바가 있고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22년에 SK CNC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리튬 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사실 내 서버와 가까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화재 확산을 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조적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대응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흡한 화재 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가 발생된 직후에 위기경보 단계에 상향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본부를 가동을 한 것은 굉장히 잘 처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과 그리고 대국민 안내 그리고 대체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 불편에 대한 가중 부분인데요. 특히 이 화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화재가 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대국민 불편이 가중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로는 정부 24라든지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이었기 때문에 그 불편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딘 복구 속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복구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이겠죠. 더딘 복구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정부 기능 마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적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행정 기능이 전반적인 마비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다음은 그렇다면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카오톡 주요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 일부 서비스가 약 100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지속이 되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무부처였던 과기정통부에서는 23년 3월 30일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집적정보통신시설 IDC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탐지와부터 대응 역량 등 총 5가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부가통신 서비스 부분에서도 주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안전 3법이라고 불리우는 방송통신발전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이 디지털 안전 3법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서는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안전3법이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때는 23년 7월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적정보통신시설 ID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설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제36조 2에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도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행령에서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외에 그렇다면 IDC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에서는 관련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조치는 해당 설비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37조에서는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보호 조치를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각 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집적 정보통신시설 보호 지침이라는 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조치 세부 기준에 대한 구성 부분입니다. 크게 5개 항목 그리고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인 4개 항목의 23개 항목과 관리적 보호조치인 하나의 4개 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접근 제어 및 감시 측면에서는 BMS라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물리적인 보안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 등 접근 제어와 감시를 하기 위한 보호 조치 항목이 있고, 가용성 측면에서는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와 자가 발전 설비 등 IDC 센터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호성과 방제성은 다소 이 건축물적인 측면이라서 앞에 이준 수석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적 보호 조치에서는 보호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실제 이 설비를 운영하는 상금 경비원과 시설 보호 계획 및 업무 연속성 계획 BCP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을 보호 조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영역까지 살펴본 바 이번 화제로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중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데이터 센터 A와 우측에 있는 데이터 센터 B는 완전한 이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운영 및 관리 도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등이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원화에 최근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시스템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공공 데이터 센터도 민간과 유사한 수준의 재난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강화입니다. 그림의 좌측에 있는 내용은 BMS를 예시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배터리를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현재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그림의 가운데 보면 공기흡입형 감지기라고 하는 베스타가 있고요.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오프가스라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듯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병행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 부분입니다. 전기설비 기준인 KEC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림의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배터리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렉과 렉은 약 1m, 그리고 상하 좌우의 벽간은 0.8m 이격을 하여서 특정 배터리 렉이 화재로 수손이 되더라도 옆에 있는 렉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그림은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버실과 전기실 간에 있는 UPS실과 배터리실 사이에는 별도의 전력선 포설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관리 체계화 부분입니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UPS 등의 전력 차단 구분을 세분화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해당 UPS만 차단을 하고 UPS 1과 3는 그대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그림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UPS실과 배터리실이 소손이 되었을 때 완전 차단을 하고 원격으로 이 바이패스 전환하는 그림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전력 관리 체계를 해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므로 연속성과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 전력 이중화 및 화재 대응 부분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무중단 전력 공급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중화, 그러니까 N 플러스 1, 2N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UL9540A 인증 마크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게 될 때 이 배터리 렉과 모듈 그리고 셀 내에 자체적인 소화약제가 설치된 배터리를 UL에서 940A라는 인증을 준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배터리를 도입하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부터 조금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앞서 인명피해가 이번 화재 사건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압가스가 이제 폭발하거나 그리고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및 연구 개발 부분입니다. 이런 기존 제도와 현장 중심 기준을 마련해서 정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난 대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UL9540A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효과적인 액상 소화 약제를 개발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 센터의 안전 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어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 강화는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위기 대응 체계와 재난복구 전략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서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분산, 이중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끊김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